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4일 UTEPS 총평 따끈따끈하게 지금 시험 응시하자마자 나와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 난이도가 약간 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해는 좀 어려운 편이었고 독해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쉬웠고 어려웠다는 건지 영역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청해부터 왜 어려웠냐 봤을 때 어려운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고급 단어들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신유형 파트 5에 니파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 친족 등용, 어쨌든 뭐 자기 가족을 중요하지 않지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그 단어를 알아야지만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스쿨 보드 멤버의 son을 뭐 그 자리에 앉혔다, 뭐 어드버타이즈가 된,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낸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맥상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이 예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어떤 단어의 유추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뭐 고급 단어를 꼭 외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리고 중간중간 전문 용어들 그리고 또 고유 명사들이 좀 여러 번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풀 수 있게끔 출제를 일부러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텍스가. 그 때문에 더더욱 이 전문 용어나 고유명사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유명사네, 이거는 전문 용어네 하고 인지를 하고, 이건 그냥 A, 뭐 이거는 뭐 패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 관련해서 또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지난 6월 16일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1, 2 앞쪽에 수거, 표현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안 외워놓은 수거가 나왔다, 그러면 뭐지? 내가 안 외웠는데 이게 답인가? 라고 이제 좀 질에 겁을 먹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수거가 정답인 경우, 그러니까 그 수거를 알아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50% 이하였습니다. 사실 50%보다 훨씬 이하인데 이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50% 이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50% 이하인 게 중요하느냐, 이게 과반수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거가 선택지에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인가 보다 라고 고르는 것보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셔서 나머지 3개 중에 뭔가 정답인 것 같은 게 있다, 그럼 그걸 고르시고 3개가 더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다, 그럼 그 수거가 포함되어 있던 나머지 하나를 고르시는 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총점을 올리기에 더 적합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선택지는 특별히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원래도 사실 텍스트 선택지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그대로 담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고 그런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한 문장이라도 놓치면 그 정답을 고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특히 이제 뒤쪽 파트 3, 4, 5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노트 테이킹이 더더욱 이제 뉴텍스로 바뀌면서 특히 청해 파트 3 대화문을 한 번만 들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트 테이킹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트를 기억을 해서 하나라도 안 놓치어야지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노트 테이킹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효과도 있지만, 노트 테이킹을 이렇게 해 가야지 그 문장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안 하고 그 지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효과도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딕테이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한 문장당 알파벳 3글자 혹은 기호 다 합쳐서 3글자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노트케이크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적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적느라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관련해서 우선은 이번 유형별 이제 그 비중은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파트 1, 2, 3까지는 뭐 똑같이 유지가 됐고, 파트 4 같은 경우에 주제 코렉트 인퍼가 2, 3, 1, 그리고 신유형 같은 경우는 1, 2, 1, 3, 4 합쳐서 3, 5, 2 그 경향이 유지가 됐는데, 중요한 건 단답형 코렉트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파트 3 같은 경우에 코렉트 총 5문제 중에 단답형이 2문제가 나왔고요. 파트 4 코렉트 3개 중에는 단답형이 하나가 나왔고, 신유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유형의 코렉트 2문제는 모두 단답형이에요. 그 말은 이 단답형 청에 합쳤을 때, 3, 4, 5 합쳤을 때 단답형 5개, 일반 코렉트 5개, 총 50%가 단답형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단답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떤 다른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 지점만 듣고 읽어서 답을 고를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 문장 이상, 그러니까 2문장 이상의 내용을 조합해야지만 그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가 돼요, 단답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청해 파트 3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입국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오렌지, 그 과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온 건데, 문제가 왜 못 들어왔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오렌지 때문이다 라고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선택지 4개 중에 3개가 뭐 오렌지 혹은 뭐 프루트로 끝나는 선택지였어요. 그 수식어에 어떤 오렌지냐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2문장 이상을 조합해야지만 고를 수 있게끔 단답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단답형이 많이 나오는 경향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풀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으로 넘어와서, 어휘 문법은 뭐 일단 난이도 뭐 그닥 특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쉬운 편이었던 것 같고, 확실히 뉴탭스로 바뀌면서 그 시간 통합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도 더더더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빈도가 이번 회차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문법이 뉴탭스로 바뀌면서 뭐 나오는 문법이 바뀐다거나 이런 경향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번에 쉬워서 여러분들이 더 좋으셨겠지만, 만약에 어휘 문법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어휘 문법 난이도에 따른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총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최대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어휘 문법 합쳐서 12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아무리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5점 10점 이상 받기도 힘들고, 반대로 아무리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5점 10점 더 낮게 받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문법 어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와서 우선 독해는 청해와 다르게 좀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또 선택지가 또 특별히 쉽게 나왔다는 건 아니고, 선택지는 또 비슷했어요, 청해랑 비슷하게. 다만 단어가 조금 청해에 비해서 생소한 단어가 좀 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약간 지난 회차도 그렇고 지지난 회차도 그렇고 지금 뉴테스트로 그러니까 바뀌면서 계속 보이는 경향이, 만약에 청해에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독해 단어가 좀 쉽고, 반대로 독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면 청해가 좀 쉬운, 그러니까 약간 청해가 어려우면 독해가 쉽고, 독해가 어려우면 청해가 쉬운 그런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추측일 뿐이지만 뭔가 탭스관리위원회에서 이번 회차에 출제할 어려운 단어들의 총량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청해에 몰아넣든지 독해에 몰아넣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저희의 어떤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지문에서 특징적인 게 프리뷰 테스트 그리고 뉴테스트 초반 5월 시험까지만 해도 되게 지문 간의 길이가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뭐 짧은 문제는 막 4문장, 4줄에서부터 긴 문장은 막 신유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10문장까지 10줄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길이가 들쭉날쭉했는데 이번 시험을 보니까 길이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길이를 약간 찾은 느낌? 그래서 한 대여섯 줄, 좀 길면은 7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문제들이 한 2배 정도 되는 분량의 길이가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온라인을 소재로 한 지문들, 혹은 그 신유형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의 형태가 약간 온라인에 가까운 그런 지문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유튜브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독해 유형 같은 경우 또 뭐 유형별 비중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코렉트 총 6문제 중에서 2문제, 일반 코렉트 4문제, 그리고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코렉트 5문제 중에 단답형 2문제, 일반 코렉트 3문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총 11개의 코렉트 중에 4개가 단답형이었던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까 청해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 중에 5개가 이제 단답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단답형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는 동일한데, 적게 나올 때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코렉트 문제 중에 단답형이 30% 정도, 많이 나올 때는 많게는 50%까지, 그러니까 3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해 단답형도 역시나 청해처럼 절대로 한 문장만 읽어서 풀리는 단답형은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 문장을 조합해야지만 풀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건 뭐 단답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문은 무조건 그런데 단답형 또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이제는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오는 느낌이, 그러니까 독해 파트 4에는 일반 파트 1부터 파트 3의 2배 정도의 길이의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 4에 출제되는 주제 유형 3문제 중에 꼭 한 문제 정도씩은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second paragraph? 혹은 뭐 first paragraph. 그러니까 전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두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거의 이제 매 회차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단골 유형이 되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게 주제 유형이구나 하고 전체 주제를 찾다 보면은 헤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제 유형은 이거 주제 유형이구나 하고 질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정확히 전체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건지를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짚어본 어떤 출제 경향에 따른 여러분들의 학습법, 앞으로 추후 학습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걸 좀 짚어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어려운 단어가 청해 또는 독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어려운 단어에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단어를 꼭 외우고, 물론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겠죠. 근데 꼭 외우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어려운 단어 앞뒤의 맥락을 가지고 그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유추를 해서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휘를 학습할 때는 무조건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그 지문을 읽으면서 앞뒤 맥락으로 단어를 유추를 해보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문장 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지 관련해서 뭐 이번 시험이 특별히 더 어려운 편이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탭스의 선택지는 청해, 독해 둘 다 공통적으로 여러 문장을 조합해야지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바꿔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여러분들이 그 한 문장을 정확하게 1대1로 이렇게 완벽히 해석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 문장을 완벽히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두 문장 이상의 여러 문장의 내용을 한꺼번에 조합해서 공통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하실 때도 무조건 문장을 완벽히 해석하는 훈련보다는 여러 문장의 내용을 조합해서 내용을 뽑아내는, 조합해서 공통된 내용을 뽑아내는, 쉽게 말해서 뭐 메인 포인트를 뽑아내는 훈련이겠죠. 그런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유추, 문장은 조합, 이 두 가지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9월 16일 시험
시험을 마지막 시험으로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대학원 입시라든지 뭐 전문 연구 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표 시험이 어떤 뭐 9월 16일이다 하면은 꼭 그 시험만 응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원래도 저희는 그 목표 시험뿐만 아니라 그 전 시험을 무조건 응시하셔라 라고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언제 여러분들이 점수가 뜰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험 응시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 응시에 더 적응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모든 시험을 응시하셔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차를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해와 독해의 그 어휘 난이도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한 영역이 쉽게 출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회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랜덤이에요. 9월 16일 시험에 청해가 어려울지 독해가 어려울지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더더욱 지금 이제 뉴탭스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더 이게 들쭉날쭉한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유리한 시험이 뜰지 모르니까 앞으로 특히 9월 16일로 마지막 시험으로 데드라인을 잡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시험 8월 말 시험 그리고 9월 초 시험까지도 다 최대한 응시하시기를 노력해 보시라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시험 못 보신 분들도 이 영상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시고 목표 점수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